자, 시작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하는 것은 제6의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른 말로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게 뭐죠? 주체가 있고 대상인 객체가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서 반연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100% 분별심이죠. 100%. 그러니까 안근으로, 눈으로 보고 그 빛깔을 보아서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모습 공식을 하게 하거든, 지금. 그래서 모습 공식을 정말 충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눈으로 봐. 인연과 조건으로 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물병. 이 물병이라는 내 눈으로 이 물병이라는 대상을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대상인 물병이 헛것이거든. 실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꾸만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거, 또 냄새, 맛, 촉감, 그거를 충실히 해. 충실히 하다가 보면 요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전부 가짜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제6의식까지 확장이 되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어떤 거를 보면은 물병을 보면은 물병 저기 이게 무슨 색깔이야? 하늘색이네. 이거는 크기가 얼마 정도 되네. 뭐 이거 물병 정도니까 저 정도 크기면은 나도 저런 거 하나 샀으면 좋겠네. 그지? 들고 다니기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 이게 이제 나한테 되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거다, 또 나에게 굉장히 싫은 거다 했을 때는 여기 집착이 더 심하겠죠. 집착이 더 변한다고 것이다 해갖고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가 보면 나중에 제6식 막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감정이 막 희노애락이 막 일어나. 그럴 때도 그것이 이 물병처럼, 생각이 물병처럼 변한다 할 것이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고 헛것이니까 내가 좌선을 하거나 내가 정근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지가 일어나든 동 말든 동 냅두는 거지. 오로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또 호흡을 하면 호흡에만 딱 하고 있는데 또 막 생각이 나. 그냥 내버려놔. 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거든. 거기에는 나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꾸만 끌려가거든. 왜 끌려가냐? 나라는 주체가 객체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도 생각도 다 뭐다? 거울에 비친 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언에서 얘기하기로는 중냄비하고 허공 스크린을 얘기해. 허공 스크린, 허공 거울. 자, 중냄비가 죽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퍽퍽퍽퍽 끓어. 막 벌떡벌떡벌떡 막 이렇게 끓으면은 그 끓어 올랐다가 죽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죽을 끓여보면 물을 끓여도 마찬가지. 물도 막 끓으면 물방울이 몽글몽글 해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모습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끌고 끌어도 재료는 뭐예요? 죽이에요. 죽. 우리가 윤세현 씨, 윤세현 씨, 또 일심행, 또 곽선거사님, 또 유선태 도반님, 또 묘강이, 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데 막 죽 끓는 거지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모습 막 나타난 거지요. 나타나도 뭐다? 재료는 뭐다? 죽이죠. 재료가 죽이에요. 재료가 죽이니까 본래 우리의 청정강명한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나의 청정강명한 본성의 작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래 나는 본심자리야. 청정강명한 자리야. 그런데 청정강명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라는 어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바깥에 수없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나의 본성에서 청정강명한 본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하나의 허상이죠. 허상이 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그래서 그 이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진심과 망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래의 진심자리를 잘 되밟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인데, 처음에는 진심과 망심을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망심이 진심의 작용이지요. 그렇죠? 망심이 진심의 작용이에요. 망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심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뭐하다? 청정하다. 청정해서 모습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심이다 라고 딱 손으로 가리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요? 진심이다. 이제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공부를 이제 더 하면, 진심은 망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고 망심은 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니라 실은,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뭐하다?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심, 망심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심은 청정강명하다. 청정강명. 청정, 모습이 없으면서 강명, 영지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명산도가님, 보림선언 버전으로 청정강명을 어떻게 보림선언 버전으로 백봉쌤 늘 얘기하시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건 청정이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죠. 강명한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얘기해도 이게 마음에 잘 안 와, 다.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이거 그 말이 이 말 한마디에 정말로 수백 번이 나오죠. 수백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거든. 백봉 선생님이 이것을 이 본심을, 우리의 청정강명한 본심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빌려서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또 무정물인 눈으로 이렇게 하죠.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왜냐면 눈, 귀, 코, 혀, 몸은 무정물이라는 거지. 무정물.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또 그 슬기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고 하니까 무슨 몸뚱이를 끌고 간다. 이제 이 단어, 언어에서 주는 그 개념이 있거든. 통념이 있거든. 근데 이 몸뚱이를 굴리는, 몸뚱이는 뭐야? 허공꽃과 같은 것이죠. 허공꽃과 같은 것.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하나의 모습이라. 그래서 요 모습을 굴리는 자리는 무슨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청정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한마디로 하죠? 우리 선원에서는 자, 효정도반님. 허공으로서의 나. 네,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라고 내가 앉아서 반문 공부를 하면, 반문 문성을 하면 일체 부처님, 일체 보살님의 그 본심하고 나의 본심이 청정강명에서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일체 부처님 불보살님을 염하는 염불이 된다라고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나의 본성자리, 부처님의 본성자리, 보살님들의 본성자리가 둘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본성자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관세음보살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의 본성을 부르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본성자리를 부르는 거죠. 관세음보살 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심은 그래서 망심은 분별심이다. 망심은 뭐예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상에 반면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게 분별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은 진짜예요. 진짜. 망심은 뭐다? 망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뭐예요? 상주해. 어째서 상주하죠? 상주한다. 항상 있다. 영원히 있다. 이 말이죠. 자, 유선대 도반님, 어째서 상주한다라고 하지요?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네, 모습이 없다. 다른 말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도 자꾸만 이거를 되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풀이를 해야 개념이 서요. 개념이 서는 겁니다. 처음 알아서 뭐 척 알아듣고 척 알아들으면 뭔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정이라고 했죠. 청정은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는 상대적인 억구가 아니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는 거지요. 또 유선대 도반님 청정하다를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했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거를 모습이 없다, 청정하다.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정진 문자 나가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어떤 걸 얘기하나? 청정하다,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왜 그걸 설명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설명을 왜 하냐면, 이 청정하다, 모습이 없다라는 이 개념, 이 뜻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체 온갖 망상을 다 일으켜도, 일체 온갖 모습을 다 일으켜도 이 청정한 자리를 물들일 수가 없거든. 우리의 본성을 물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본성에 붙을 수가 없어, 그것이. 이 청정하다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은. 청정하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해. 자, 송덕거사님, 화두를 어떤 마음으로 잡습니까? 도움으로서의 나로서 누가 공부합니까? 내가 합니다. 어떤 내가요? 법신으로서의 예.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한 우리의 진심짜리. 진심짜리, 법신짜리, 불성짜리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짜리.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하느냐? 청정강명한 우리의 본래 마음짜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반년에서 일으키는 분별심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해. 그 공부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붙어 있다가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버리는 거죠. 이 안이비설 신의를 쓰다가 이 안이비설 신의 이 몸이 사그라지면 그 공부한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지요. 안이비설 신의 이 분별심에는 뭐가 붙는다고 했죠? 인과가 붙는다고 했죠. 인과가. 그래서 자,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 누가 공부를 하니? 화두를 잡는데 누가 화두를 잡니? 새말귀를 하는데 누가 새말귀를 잡니? 모습공식을 하는데 누가 모습공식을 하니? 이것을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진심과 망심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망심으로 맨 공부한다. 그러면 뭐야? 대상이 바뀌면, 경계가 바뀌면서 공부가 택도 없겠죠. 안 되겠죠, 그거는. 이 진심자리는 상주불변이라. 상주불변한 마음자리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상주 진심자리가 하거든. 청정강명한 나의 본성자리가 한다는 걸 모르고 그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연심이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1000번 만번 뭐 몇백만 년 공부해도 공부가 뭐가 없다. 진척이 없지요. 진척이 없어요. 왜? 늘 변하는 마음으로. 가짜 마음이잖아. 여기서만 망심이냐, 망심. 허망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되겠나요? 공부가 안 되지.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거지. 진짜 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진짜 내 마음으로. 그래서
요 진심은 보면 상주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망심이라는 것은 현상은 있으나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망심이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모습은 현상은 있으나 실제하지를 않아.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이 챕터에서 뭐라고 했냐? 듯이라고 했어요. 듯. 보는 듯, 마는 듯, 길을 가는 듯, 아이를 키우는 듯, 설법을 하는 듯, 설법을 듣는 듯, 이 듯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무상. 진심은 무상이야. 모습 없음이에요. 또 망심은 유상. 모습이 있음이야.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해. 모습이 있으니까 변해.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뭐다?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할 때 또는 그 반문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기 뭐고 허공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상관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거기에 끌려가. 아이고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막 이래.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분별심이죠. 이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하는 것도 분별심이죠. 그죠? 진심을 놔둬야 되는데 이것도 분별심이죠. 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잖아. 이 분별심, 망심은 간단해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호흡만 하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지금 말로 하니까 이런데 직접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라. 지금 직접 해보시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터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레시피를 줬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빵을 만들어라. 레시피를 줬어. 그러나 레시피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레시피는 딱딱 말하자면 어떤 주어진 표준, 거기에 들어가는 표준 재료만 그걸 했을 뿐이지, 이 재료의 이 재료를 만질 때 어떤 수많은 노하우가 그 속에 있거든. 근데 그거는 직접 자기가 빵을 만들면서 수없는 연습을 하면서 실패를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국수를 50년 하신 그걸 이제 그 프로를 봤는데,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날씨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날이 차고 습도가 얼마나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딱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죽을 할 때 밀가루를 이렇게 탁 튕겨보는 거라. 그러면은 요 습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딱 감으로 알아요. 습도가 많을 때는 물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레시피대로 하면 떡이 돼버리겠죠. 또 탁 해서 굉장히 습도가 낮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좀 더 첨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수없는 실패와 연습을 통해서 탁 밀가루를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탁 하면은 손끝에 닿는 이 감을 딱 아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반죽을 해야 되겠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겠다. 이게 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 진짜 장인이네. 진짜 장인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모습 공식하고 지금 새말기를 줬어.
또 반문 공부를 하라고 줬어.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가지고 자기가 연습을 해봐야 알지. 연습을 해봐야 이거는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지금 가는 길은 이렇게 이정표, 이쪽으로 가면은 대전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부산으로 가려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돼. 그러면 지금 대전입니다. 대구입니다. 이렇게 이정표는 쫙쫙 있어요. 이정표는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 들러서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또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그거 한번 둘러서 또 가는 사람도 있고, 그지요? 뭐 아주 가양각색으로 하면서 부산을 가게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것을 터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터득을 해야 된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지금 레시피는 주어졌으니까 터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런데 진심은 뭐냐? 주객이 없어.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망심은 주객이 있어요. 반드시 근과 진이 만나야 돼. 그래서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번개불이 요새 막 비가 되게 와. 비가 막 오고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번개불이 번쩍 했어. 번쩍하면 어떻게 돼요? 번쩍하네. 알지요. 내가 이 번개불이 번쩍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또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오네. 비가 오는 것도 안 해. 또 저기 막 벼락이 쳐. 우르릉쾅쾅해. 그 우르릉쾅쾅 하는 것도 안 해.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알아. 아는 자리. 아는 자리는 주객이 필요가 없어. 그 아는 자리는 어떤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별심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과 진이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 우리의 청정 강명한 자리는 뭐다? 이 대상이 주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객이 없다라는 거, 주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연. 연이 이게 인연할 때 그 연자입니다. 이건 진심은 연이 없어. 연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망심은 반드시 유연이야.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심을 무연지라고 하고 망심을 유연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진심의 특징이 뭐냐? 요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났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 수연이에요. 수연. 인연을 따른다. 수연이라고 해요.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서 수연이지만 그 모습 안에는 뭐다? 불변하는 성품이 있지요? 불변이야. 수연하지만 불변해. 또 불변하지만 온갖 모습을 다 놔둬.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법계와 이해되는가? 네. 그러니까 절대성에서 상대성유와 절대성에 불변한 데서 또 수연이와, 그지요? 근데 요 상대성 안에는 뭐를 머금고 있어요? 절대성을 머금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에,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페이지. 내가 이거 18번으로 자꾸만 하는데, 자, 15페이지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15페이지부터. 이거 막 수십 번 읽어요, 지금요.
자,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윤곽과 같다.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갈진리의 밥상을 받아놓거나 한 가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배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예, 잠깐만요. 윤곽을 잡는데 정견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정견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인연관계나 어변관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자기의 근기가 조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리하기도 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견을 세우는데 내가 끝까지 정견을 세우겠다 하는 데는 못 당하지요. 내가 정견을 세우고 말 거야 하는 데는 아무리 둔하다 하더라도 예리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 사라질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공성이요? 앞으로 설거를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공성이고 입다, 굽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예, 허공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이거든요. 절대 평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 평등성 또는 절대성. 절대 평등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평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1초 도반님. 평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습이 없다는.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평등하려면 눈곱만한 티끌만 있어도 평등하지 않지요. 평등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건 절대 평등성,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한 우리의 본성, 그것을,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은 바로 상주진심인 상주진심인 청정강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그럴 때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원명도반님.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고. 몸뚱이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몸뚱이는 균하고 끝으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네, 어디서 생긴 거지요? 몸뚱이는요? 내 진심자리에 예, 나의 진심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거든요. 나의 진심자리에서 나의 본성자리, 나의 불성자리, 나의 성품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라. 그러니까 몸뚱이는 다른 말로 하면 헛거지요. 헛건데 그것을 뭐라고 안다? 진짜로 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 부처님은 일체만법이
전부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나투어진 것을 알고 모습을 잘 굴리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중생은 일체만법이 우리의 본심,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나투는 것을 모르고 일체 경계가 다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머무는 것이 중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뚱이도 경계지요. 몸뚱이도 경계지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인 줄을 딱 알아야 되는데 몸뚱이 이꼬르 나 이렇게 해버리네. 근데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그러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걸 몰라. 자기 몸뚱이 지금 변한다라는 걸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 진심자리에서 나툰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아서 몸뚱이를 굴리기는 굴리되 몸뚱이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밝게 아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예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어.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일체의 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자기가 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보살님이다. 바로 불보살이다. 백공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린 그렇게 잘 안 돼. 뭐야? 눈으로, 귀로, 이 아니비설 신의로 온갖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성자리의 작용,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작용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고 새말귀를 계속해서 우리가 정진을 하면 나의 본성자리를 되밟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냐면은 몸뚱이 이꼬로 나거든. 근데 나라는 것이 아주 미세번뇌라 아주 깊은 무명이라요. 나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잘났다. 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말하자면 무명이에요. 무명. 나라는 실체가 없거든요.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 가서 떡 갖다 붙었느냐? 눈으로 보는, 눈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에 턱 갖다 붙어가지고 몸뚱이를 대상으로 해서 분별심을 일으켜. 나다. 나는 독립된 개체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만약에 내다, 보통 사람의 경우 몸뚱이 이꼬르 난데 그러면 몸뚱이가 헛거다.
이렇게 했을 때도 나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상속상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본래 허망한 망심인데 그 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가. 그러면 그 흘러가다가 나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집착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계속 분별을 해.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기니까 업을 지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업을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업에 응하는 과보를 받게 되죠.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가 아주 미세번뇌야. 무명이야, 무명. 무지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몸뚱이에 갖다 붙어. 자기가. 그 다음에는 몸뚱이에 안 갖다 붙으면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상에 갖다 붙어 있어. 그래서 늘 내가 있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망상, 무명인 나가 아니고 뭐다? 그 나의 앞서시, 본심,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놔둘 수 있는 그 본성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아상이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 청정강명한 우리의 본심자리가 나다라고 하고 내 몸은 뭐다? 청정강명한 그 법심이 내 몸인 것이에요. 그거를 아주 머리에 칵 배겨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은 공부를 하려니 너무 지금 가로막힌 게 많아.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지. 외워서 이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다른 이유로 모습공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 공부할 때. 가짜를 진짜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는 100,000,000년 공부해봐야 공부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2시간 달아서 하신다고 참 듣는다고 애쓰셨는데 요거 한 가지 하고 끝을 내죠. 그 자료에 보면 진심과 망심에 보면 세 번째 온갖 망심을 써도, 자, 온갖 망심을 써도, 자, 다 같이 시작. 온갖 망심을 쓰고 청정강명한 본성을 되배우라. 살아도 그놈이고 죽어도 그놈이다. 예, 살아도 그놈이고 죽어도 그놈이다. 내가 분별을 해도 그놈, 좋다 해도 그놈이고 싫다 해도 그놈이에요. 이 청정강명한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어떤 분별심도 붙을 자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몸뚱이가 나기 전에도 그놈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도 그놈이고, 몸뚱이가 죽어도 그놈이에요. 그놈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청정강명한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은 항상 어떻게 한다? 변하지요. 변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공식 할 때 여러분들께 말했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변하는 거 알면. 그래서 변하는 걸 알아야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변하지 않는 거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변하는 걸 알아야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정금아 도가님 이해되십니까?
네. 살짝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아리송한가 본데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나는 네. 이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내가 뭐 더 많이 알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이치를 정견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것만 필요해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